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 독서노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노트 언제나 그렇듯이 사이트 위토리님의 책으로 오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읽을 부분은 성공의 진동수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진동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우라 같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우라 같은 거, 물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금에도 은에도 철에도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고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직 사람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물건에 진동수가 있으면 그 진동수는 바꿀 수 없고 나랑 맞지 않으면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람의 진동수는 계속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즐거우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가장 좋은 상태는 약간 그 설레이는 마음, 뭔가 하기 전에 이거 정말 재밌을 텐데 막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읽을 책이 있어서 설레이고, 또 운동하러 가기 전에 도파민 스파이크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설레이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약간 매일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쁜 건 아닌데 정말 잘하고 있는데 매일 책 읽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설레이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그 라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라떼 또 한번 마시고 지금 갈 곳이 있고요. 그리고 작품 감상할 곳, 이런 것들로 지금 계획을 다음 주부터는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것들로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좀 빨리 나가야 될 때 책을 못 읽을 때는 오디오북으로 대체를 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진동수가 높은 건 바로 이 기운이 밖을 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의 그림에는 반드시 뒤에 후광이 그려져 있지요. 이 후광은 기운이 밖으로 나간 결과 빛으로 발현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죽으면 빛이 안쪽으로 향하게 되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라가 작아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라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진동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트 위토리님은. 그러면 네. 호감 있는 성공 인물이 되는 법.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제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진동수를 올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요령이니까요. 그 비결은 진동수를 올려서 멋진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나 자신. 어떻게 보면은 그 배철현님의 표현에 따르면 흠모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더 성장한 나, 어제보다는 성장한 나. 멋진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친절한 사람이라면 먼저 가라고 손을 흔들며 신호를 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기 위해서 먼저 가세요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사이토 이토리님에서 정말 크게 배운 점인데,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배운 점이 많지만, 내가 양보를 할 때도 손가락으로 휘저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위로 해서 존중하는 의미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것도 정말 크게 배운 것 같아요. 그것이 품위 있는 행동인데, 품위 있고 우아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냥 난 이제 품위 있게 행동할 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품위 있는 행동은 어떤 건지, 이게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게 되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어제 읽은 것 같고, 오늘은 부자의 행동 습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자의 행동 습관이고, 목차를 보면 부자의 행동 습관 중에서 좀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소리일까요? 책이 되게 어둡게 느껴져요. 왜 이럴까요? 조금만요. 세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밝기가 너무 어두워져 있었네요. 됐습니다. 좀 밝아졌어요. 제가 조금 돈을 쓰는데 너무 조금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자,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근육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풍요로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저이므로 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도 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며 자신의 밭에도 싹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자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삽니다. 바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그물을 당겨 고기잡이를 할 때도 그 일이 게임이 되면 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없을 테지요. 축구든 마작이든 뭐든 간에 게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제가 조금 오늘 조금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내야 된다, 좀 즐겁게 하는 방법에서 조금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 자체도 예전처럼 쉽게 다이돌핀이나 운동도 마찬가지고 즐겨야 되는데, 다이돌핀, 도파민 스파이크를 느껴본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서 다이돌핀이 이렇게 몸에서 막 느껴지는 그런 전율? 그런 걸 생각해보면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작았다.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1시간 정도 읽으니까 오늘은 한번 2시간 이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나가는 날이 아니고 내일부터 나가니까 시간은 충분하니까 오늘은 조금 독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냥 루틴 자체에 아무 느낌 없이 오늘 루틴을 다 했나 안 했나 거기에만 했던 것 같아요. 독서를 하면서 독서를 즐기면서 집중하고 몰입의 과정을 느끼면서 다이돌핀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느꼈고, 운동을 하면서도 뭔가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 스파이크도 일으킨 지 오래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서 이 자체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2시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시간도 진짜 작았다는 거 느껴지고, 솔직히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을 분명히 조금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책. 잠깐만요. 아마야. 펜을 놓쳐가지고 펜을 주웠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찌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찌찌하게만 일어납니다. 찌찌하게 생각하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좀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나쁜 건 아닌데 성공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자,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무서 직원들은 저의 종업원인 셈입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에서 수고만 돈으로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만드니 그 덕분에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내가 수확을 하면 그 결실을 종업원이 세금을 거두어 가서는 전국에 뿌려주니 이듬해 가을에 또다시 제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세금을 내는 게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궁상, 째째하다, 궁상하다, 궁상 떤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대할 때. 행복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면 주변까지 밝아집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즐거운 일이라면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망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꿈이 목표가 되면 현실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성공의 경험을 이어나가세요.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해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경험을 성공으로 이어가세요. 인간의 생각에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뿌린 그 씨앗만큼만 거둘 수 있습니다.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나누어져도 자신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현상 유지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맞아, 아이린 잘하고 있어. 근데 뭔가 자꾸 갈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게 좋기는 한데 내가 그 과정에서 즐기고 있는 것인가. 운동을 매일 하러 가, 그쵸?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너를 더 느끼려 하면서 널 조금 더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것 같아요. 너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운동을 그런 식으로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운동하러 가서 운동 그 자체를 좀 즐길 수는 없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그 자체 읽으면서 즐길 수 없을까요? 그걸 되게 오랫동안 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막 책 읽기 전에 막 다이돌핀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생각하지 말고 즐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거 우리 조금 더 생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좀 책 자체에 조금 몰입을 하는 참 몰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완전 몰입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챕터를 끝냈고 자, 다른 분이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네. 인생이란 강의 흐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다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행동하고 계산하고 계량하는 것이다. 그래,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책도 이런 식으로 읽어보고 운동도 이런 식으로 해보고 하루 루틴도 또 다른 식으로 또 다시 한번 개선해보고 식단도 바꿔보고 이게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왜 거기서 그러한 과정에서 잘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즐기지 못했다는 거. 이것도 다 즐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좀 즐기면서 했는데 요새는 좀 강박으로 하지 않았나.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 오늘 내가 루틴을 다 끝냈나? 거기에 되게 이제 조금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운동 루틴도 바꾸고 운동 계획도 바꾸는 거 이게 행동하고 개선하고 개량하는 거잖아요. 사이트 이토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뭐 성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오늘 조금 눈이 조금 불편감이 있네요. 괜찮아요. 조금 마사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분 하고 나서 이렇게 어쨌든 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맞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을 상승기로 삼아서 위로 올라가자. 더 열심히 행동하고 순풍이 불어오면 드디어 때가 되었군 하면 행동에 박차를 가하세요. 순풍 인생이란 강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물이라면 흘러가는 길 위에 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면 되죠. 움푹 뺀 땅이 있다면 물을 채워서 호수를 만들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물이 가득 차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바다를 향해 오로지 전진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때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물은 피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
우리 지혜는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 강물 같은 것과는 다르니까요. 물처럼 부드러우나 때로는 지형을 바꿀 정도의 힘이 있는 지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리저리 휘어지면서 때로는 폭포가 되고 때로는 호수가 되면서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파수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나 지금 피곤해 라고 하는 사람도 디즈니랜드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도 전혀 지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기력이나 스태미나는 영양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즐겁다 즐거워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어느 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무서운 일 등 여러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 가운데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즐겁다 즐거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즐거워라고 덧붙이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일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조금 일어났는데 기분이 막 상쾌하진 않았어. 순간적으로 좀 나쁜 감정이 들었어. 그렇지만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겨냈어. 그러니까 내 감정 자체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있었더라도 그걸 좀 서술적으로 풀어서 내가 인지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켰는지 얘기하는 거, 마지막에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피할 것이 아니라 피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능동적인 노력을 하는 거잖아, 피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좀 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지막에 그래도 즐거워라고 덧붙이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일을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부정적이라면 네.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생각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한 말, 혹은 이제 아이린이, 우리는 말로 많이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거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상상한 결과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화시키고, 나쁜 생각에는 회피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현실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돈은 곧 에너지입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돈 모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세상은 풍요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워지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지가 몹시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요.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신을 성장시킨다는 그 의미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의견을 가진 상대를 무의식 중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를 따지고 들면 괴로워진다. 자칫 잘못하면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보다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즐거운가입니다. 근데 내가 맞아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틀린 것이 되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저마다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모두 동등하게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 맞아요. 오늘 가장 큰 가르침이다. 진짜. 어느 쪽이 옳은가 이런 것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자 각오입니다. 세상이 나의 뜻대로 돌아갈 리가 없으므로 자신의 운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문제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있는 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배움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 때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에게 수차례 말해보세요. 그럼 불안한 기분이 다소 사그라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선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말이죠. 나는 분명 성공한다. 그러면 우선 해야 할 일은 나는 1억을 반드시 모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는 10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을 가졌다면 자문해보세요. 저금 통장에 모인 1억을 정말로 상상할 수 있어 라고요. 상상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을 즐기며 행동하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항상 즐기고 있는가? 즐긴다.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성공한 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네, 1차적으로 독서를 했고요. 지금 계획대로 한번 쉬고 다시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이트 투리님의 책을 읽고 이제 오늘은 어떤 책을 좀 읽어볼까요? 뭔가 좀 새로운 책을 확실히 읽어야지 좀 설레이면서 몰입할 수 있는, 아무래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재를 오픈을 했고요. 오늘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배철우님의 낮은 인문학?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승화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승화. 취미.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에 이름을 잇는 것이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에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완전히 몰입한다 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내가 보는 것에 이름을 잇는 것이다. 나를 정의하는 것들, 나를 정의하는 것들. 자, 두 번째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기를 심심해하는 그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불안이며 두려움이지만 고독은 고요하며 온전함입니다. 고독은 고요이며 온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이해를 증진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자신을 천재로 종갑시키는 학교입니다. 일생일통에 이룩해야 할 그 업적의 일관성은 한 예술가의 고독이 만든 손길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천재가 된다.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본이 기술한 대로 홀로 지냅니다. 기본이 무슨 뜻일까요? 기본이 기술한 대로 홀로 지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연 과학자들이나 혁신가들은 타인과의 어울림만큼이나 자신과의 어울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과의 어울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도시 안에서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혼자 있기를 심심해하는 외로움과 다르다. 맞아요. 그쵸? 고독. 맞아요. 고독은 그런 건 아니죠. 고독이다. 자신과의 어울림. 새로운 세계를 연 과학자들이나 혁신가들은 타인과의 어울림만큼이나 자신과의 어울림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이 철학자의 정의에 따라 인간 행복의 원천이 타인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간은 남은 50년을 우리 자신이 정한 문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고독을 생활화한 사람들입니다. 고독은 고요이며 온전합니다. 몰두, 집중 몰두 몰입. 창조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고독을 생활한 사람들이다. 자신이 정한 문법으로 살아야 한다. 고독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고독을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가족이 없거나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 뉴턴, 로크, 파스칼, 스피노자, 칸트, 라이프니츠, 쇼펜하우어, 니체, 그리고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학자들은 외톨이였으며 뉴턴은 독신주의자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외나 놀라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보통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했습니다. 그치. 특히 천재적인 업적을 이룬 자들은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고 그들은 종종 정신질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약물 중독으로 아슬아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맞아. 지금도 있는데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진짜 그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은 고독을 즐겼다. 경외나 놀라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보통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을 치부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희로애락, 자기는 자신의 희로애락은 다 다른데 보통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우리는 그걸 느껴야 한다라고만 생각했던 거.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했다. 사람들은 천재들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의 천재성은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지만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그 행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강아지 트레이닝 시키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그 행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맞아. 천재성은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지만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그 행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을 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사랑과 우정은 인생을 살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맞아. 사랑은 중요해. 우정도 사랑이나 우정이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철학자 키키로는 인생에서 우정만큼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기원전 45년 그는 환갑을 넘어 인생을 돌아보며 우정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도 적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눈이 부십니다. 눈부신 모든 것들은 드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합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이 없다면 우리는 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허무합니다. 글쎄요, 이것도 다 개인적으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돈만 많아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뭐 어릴 때 엄청나게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해봤거나,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냥 풍요로움 느끼는 사람? 그냥 돈만 생각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없이 우정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다시 개인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에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조차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 개인화되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사랑과 우정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자산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혼손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어서까지 생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관계만큼 비인간관계도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려는 그 노력이 고독이며, 그 고독 가운데 자신을 위한 열정이 침이다. 근데 사랑과 우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밸런스를 인생에서 이루면 다 좋은데, 그쵸? 고독도 즐기고 사랑도 하고 우정도 하고, 그게 가장 좋은 거다. 항상 그 균형을 잡는 거, 인생 전반적으로. 음, 현대인에게는 사랑과 우정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자산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어서까지 생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만큼 비인간관계도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려는 그 노력이 고독이며, 그 고독 가운데 자신을 위한 열정이 취미다. 와,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어떻게 이런 표현력을 써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진짜 저는 배철현님은 정말 책을 읽을 때마다, 저 요즘에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요즘에 왜 내가 책을 읽으면서 다이돌핀을 분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몰입하지 못했는가라고 생각하면, 전자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그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이책을 읽을 때는 뭔가 그 책에 완전히 몰입하게 있는데, 전자책을 읽는 거는 내가 다 읽지 않고 이렇게 훑어 읽는다 그러죠. 스kim한다 그러죠. 그런 부분을 하면 확실히 몰입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책을 내가 중요한 부분만 읽겠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내가 책 전체를 읽고 종이책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다 읽어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책을 읽는 그 즐거움, 오늘의 가르침은 이거네요. 즐거움. 즐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몰입의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전자책을 읽은 후로부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전자책도 읽고 종이책,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책도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겠어요. 취미는 나라는 존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 무엇입니다. 맞아요. 취미. 그 사람의 취미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취미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존재하는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 무엇이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너무 아름다워. 그 무엇이다.
취미는 나라는 존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 무엇이다. 취미는 도시 안에 거주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찾아가려는 독보적인 놀이다.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찾아가려는 독보적인 놀이. 나의 취미, 매일 하는 취미, 루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어요? 나와 대화하는 것도 취미고, 여보한테 편지 쓰는 것도 취미고, 나에게 편지 보내는 것도 취미고, 운동하는 것도 취미고, 책 읽는 것도 취미고, 독서노트도 취미고, 청소하는 것도 취미고. 그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 무엇이다.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찾으려는 독보적인 놀이다. 고유한 위치를 찾으려는 독보적인 놀이. 이래서 진짜 배철우님의 책을 좋아해요. 빨리 읽혀지지가 않아요.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또 생각하게 되고,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고, 이게 진짜 내가 독서의 의미인데, 그동안 전자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막 거기에 빠져서 더 많이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어야지 하면서 이 독서 읽는 거에 대한 이 생각하고 머무르고 깊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유한 위치를 찾으려는 독보적인 놀이입니다. 나의 직업은 생계를 보장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독서노트를 만들어야겠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름답다? 라는 표현. 글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답다. 독보적인 놀이다. 직업은 공동체가 원하는 그 삶에 대한 수능과 충성이 미덕이며, 이 미덕은 종종 개성보다는 체면 지키기와 통일성을 요구합니다. 그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책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직업은 생계를 보장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타인과의 관계. 직업은 공동체가 원하는 그 삶에 대한 수능과, 그쵸? 공동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수능과 충성이 미덕이며, 직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서는 그 공동체에 순응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다. 그 미덕은 종종 개성보다는 체면 지키기와 통일성을 요구한다. 그쵸? 그 개개인마다 그 개성이 있는데, 인생에서 그 체면 지키기와 그 통일성을 요구한다. 이 사회성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사회성.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직업은 그런 것이고, 취미는 다르죠. 고유성, 고유한 위치, 독보적인 놀이. 이런 표현력, 독보적인 놀이. 개성을 존중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거는 개성화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취미라는 것이. 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그러나 취미는 다르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쵸? 취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바쳐 즐기는 그 창조적인 행위다. 내가 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바쳐 즐기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바쳐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창조적인 행위다. 내가 자발적으로 자주 떠올리는 그 생각과 자주 하는 말, 무의식적으로 좋아해서 자주 하는 그 행위들이 나의 취미다. 취미는 가지각색입니다. 취미는 자신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도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취미,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도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죠? 취미가 내가 선택하는 것은 독서가 있겠고 운동도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치만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계속 나 자신을 느끼려 하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나와 계속 대화하는 거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 여기 있네요. 내가 자발적으로 자주 떠올리는 그 생각과 자주 하는 말 무의식적으로 좋아해서 자주 하는 행위들 무의식적으로 좋아해서 자주 하는 행위들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 그쵸 끌어당김의 법칙 무의식적으로 지금 습관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 이런 것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읽혀질 수 없다.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취미 맞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 어떻게 보면 직업보다도 그 사람의 취미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대답이 나왔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아이린이고요. 제 이름은 김아이린이고요. 저는 책 읽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책을 읽으면서 나와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너무 좋아해서 몸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상 최적의 컨디션으로 그 순간 즐기는 걸 좋아하고 저의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이유는 없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즐기고 있는가 지금 매 순간 나는 즐길 수 있는가 즐기는 거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흠모하는 나 자신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목표라고 한다면 어제보다는 좀 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새로운 목표는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진정한 사랑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저와 잘 맞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도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도 편안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도 항상 나와 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 나와 있지 않는 그 시간에도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게 하는, 안정감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인간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이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그 불안한 감정을 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여자는 나 옆에 있어 주겠구나 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이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일지. 그런 목표가 있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배철아님은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내가 자주 하는 그것, 취미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그것, 취미. 내가 자주 하는 그것은 나와 매일 대화하는 것, 나에게 편지 쓰는 것, 독서하는 것, 운동하는 것, 집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집 하루 루틴을 다 끝내고 운동 딱 끝나고 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집에서 프로틴 파우더 마시고 샤워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 그것이 취미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도 방해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선택한 그 일이 나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맞아요. 다른 사람의 강요도 방해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선택한 거죠. 취미는 그 일이 나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의한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것.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취미는 주관적입니다.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모든 사람이 독서를 하지만 독서하는 그 이유, 그리고 좋아하는 책, 성향,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인간은 배움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판단하는 그 미의 기준을 전복시킬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배움이 바로 취미다. 나 진짜 눈물 나려고 하네. 너무 아름다워서. 취미는 주관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취미가 좋고 어떤 취미가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내가 운동을 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좋아, 감정적으로도 너무 안정돼, 몸도 예뻐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취미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거지 타에게 맞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그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만드는 사람, 좀 더 힘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 다 그 목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 배움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판단하는 그 미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는 그 미의 기준을 전복시킬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미의 기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미의 기준을 전복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다. 예전에 생각했던 운동으로 생각을 해보면 운동을 하러 가서 지칠 때까지 뭔가 몸이 아프고 중량을 힘들게 쳐서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야지 내가 뭔가 운동을 제대로 했다라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힙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그 힙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유지 기간이고,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운동 기준이 바뀐 거.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배움이 바로 취미다. 그래서 내가 매일 운동이라던가 독서라던가 하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즐기는 감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거, 그런 배움의 과정이 바로 취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지금 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갑자기 힘이 뚝 떨어지면서 배가 고파요. 내가 너무 이 책에 몰입해가지고, 근데 너무 즐거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취미생활로 당신 삶의 정체성과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떤 취미생활로 당신의 삶의 정체성과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무엇으로 나를 정의할 것인가? 자신에게 엄격한 삶,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 친절합니다. 나에게 엄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지금 배철호님의 승화 책을 마쳤고 너무 배가 고파요. 네, 너무 이제 승화 책 읽으면서 너무 몰입한 것 같습니다. 물 좀 먹고 다시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